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네, 박주현 변호사고, 그리고 여기 또 없는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속구리 투표라고 여러분 2022년 그 3구 대선 전에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속구리 투표라고 지금 언론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속구리 투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속구리 투표는 사실 본질은 이재명으로 기표된 위조 투표지가 봉투에 삽입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위조 투표지가 관내 사전 투표의 봉투를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본질인데, 부실 관리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속구리 투표라고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노정희가 사퇴를 했는데요. 본질은, 속구리 투표의 본질은 위조 투표다. 위조 투표지가 광범위하게 투표 봉투 안에 들어가서 2장, 3장, 4장 이렇게 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되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 김동연으로 계속 되는 이 장면들,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한 번씩 봤을 텐데, 이러한 장면들이 여러분들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제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방송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거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증거로 가면 과연 뭘 제출할까, 그걸 고민한 찰나에 하루 정도 고민을 해서 이걸 알려드린 거고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개표 장면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6.1 지방선거 관련해서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변호를 했던 사람의 그 개표 상황표와 개표장 사진대로 확인해 보면 개표 상황표가 2개 있는 것도 발견되고요. 완전히 1000장 이상을 뜯어고친 것도 발견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왜 그럼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이겼냐? 훨씬 더 이길 수 있었죠. 훨씬 더 이길 수 있었는데, 경기도지사는 어쨌든 이재명 그 범죄 증거를 최대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김동연으로 반드시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그때도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했기 때문에 여당이 이긴 것입니다. 3구 대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냐? 윤석열 부정선거 아니냐? 부정선거 맞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15%, 20% 이겼는데, 여러분들께서 막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3구 대선 그 은평구 가가지고 몇 시간 만에 200만 표를 찍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그걸 알아버려가지고 얘들이 그 폭을 줄여드린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이긴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입만 열면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자가 왜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왜냐? 변호사들 그리고 공화당 전 당원을 부방대화 시켜가지고 부정선거를 막았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깨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양천구 사회로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죠. 보십시오. 이번 미래통합당 올라가는데 보십시오. 안 올라가죠. 이게 증거입니다. 전자개표기가 해킹되고 조작된다는 증거예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왜 증거들이 없습니까? 지금 KBS 오셨습니까? 지금?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 속구리 투표 현장에 제가 있었고요. 제가 본 것만 해도 3개의 투표지 위조가 있다는 걸 발견했었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 파주에서 아마 권호영 변호사님 찍으신 사진일 텐데, 이러한 화살표 배춧잎 투표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있으면 투표를 할까요? 투표 안 합니다. 그럼 이걸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투표지 이상한데 바꿔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투표록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개표장에도 이러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재검표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꿔치기 됐다는 거죠. 네, 이렇게 투표장에 20장의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을 낙인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됨이라고 적혀진 게 있었습니다. 파주 재검표장에 투표로를 깠더니 이렇게 아까는 없었던 건데 투표로 금촌이도 제2투표소에서 9시 30분에 이 20장 투표용지에 도장을 안 찍고 넣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재검표장에 갔더니 모든 투표지가 다 도장이 찍혀졌습니다. 형상보원, 그 형상기억종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명생성종이도 있었거든요. 인명생성종. 기억상실종이, 형상기억종이, 인명보건기능종이. 이런 종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걸 고발을 했어요. 인명생성종이. 없다. 그 다음에 파주일 같은 경우에 아까 있었던 것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저기 우리 조양근 대표님이 파주경찰서 그 경찰 앞에 시위하고 박주현님 불러갖고 얘기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지 파일 여기 이미지 파일 비교하면 투표 전체 위조된 사실 밝혀낼 수 있을 거다.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그 영장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받냐? 여러분, 이게 못 받을 수 있을까요? 수사이 그냥 ABC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못 받으면 못 받는 기록을 남겨라. 기록을 딱 남겨줬습니다. 현 단계에서 이미지 파일 확인 불가. 영장 기각. 법원이 안 들어줍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아니, 개표장에 있었던 이미지 파일과 재검표장에 있었던 이미지 파일을 비교를 해가지고 왜 없었던 것이 있고 있어야 할 거 없는지를 살펴보면 될 건데 이걸 왜 못해요? 이러니 계엄을 치는 겁니다. 간단한 이 수사의 ABC 발끈도 못 들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혹시 문 좀 넣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청을 했는데 이 화웨이입니다. 이번 총선, 작년 총선이죠. 제가 4월 6일 밤에 이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찰이라는 제목으로 선관위 앞에 CCTV를 감시하러 갔었어요. 가가지고 그 앞에 혹시나 해서 와이파이를 켜봤는데 화웨이가 뜹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켜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설정 딱 눌렀는데 화웨이 뜨는 거 본 적 있어요?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선관위 앞에 갔는데 이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짱깨가 있네. 예? 중국 애들 있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연구를 안 했는데 요거 있죠. QR 패스. 이거 전자출입 관리증이거든요. 우리 장년 박사님 설명해 주죠. 저도 잘 모르는데 저는 이게 좀 수상해요. 뭔가 얘들이 뭐 외부방 내부방 구분이 돼서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들어간 거 아닌가? 화웨이가 뜨고 QR 패스가 뜨네. 또 이전까지는 QR 코드였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의심이 안 됩니까? 예? 의심이 안 됩니까? 그냥 제가 던지는 것 뿐입니다. 왜 이거를 거부를 하죠? 선관위는? 이거 보십시오. 네, 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부방대 사람들이 보여준데 여기 여러분 날짜 표기가 있습니까? 날짜 표기 없죠? 이 CCTV에 날짜 표기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시군구 선관위의 CCTV예요. 시군구 선관위의 CCTV고 네, 여기 시흥시입니다. 시흥시에 이렇게 했는데 뭐 빈통이 늘어났다 이런 현상이고 자 보십시오. 근데 보십시오. 이건 제가 찍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다 날짜가 있어요. 다 날짜가 있죠. 이상하다. 시군구에는 날짜가 없는데 기도선관위에는 있네. 이상하죠. 왜 그럴까? 저는 이게 참 궁금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조슈아님이 고민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날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계는 요 위에 있죠, 항상. 요 위에.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CCTV가 얼마나 쉽게 조작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 왼쪽에 있는 게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하는 거기에 투표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네. 이 시계가 있고 그 투표지가 가만히 있고 아무도 왔다 갔다 안 하면 우리는 이 투표지가 안전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 전자장비는 너무나 쉽게 이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만약에 표도둑이 표 바꿔치기 하는 놈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표지에다가 만약에 넣는다. 이 투표지를 더 추가해서 사전 투표를 추가해서 넣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자 보세요. 이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 투표함을 4박 5일 동안 그렇게 놔두는지 저기 시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클릭하고 시계는 다 돌아가거든요. 한번 시계 위에다 손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시계 있는 데만 조작을 안 하고 나머지는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위에다 놔야지 조작하기 쉽겠죠. 네, 사람들이 왔다 가기 좋게. 여러분이 CCTV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전산장비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우리의 투표지가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자장비, CCTV 이 세상 모든 전자장비는 해킹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조슈아님께서 죄송하지만 조슈아님이 텐센트에 있는 전문가들보다는 뛰어나지 않죠. 네. 그 사람들이 만약에 1, 2, 3, 4, 5로 들어가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껌입니다, 껌. 정말. 네. 지금 대법관들이 우리나라는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법관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법관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실제 국내에는 없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본 게 결국 미국 제재 대상을 받게 되겠다. 선거 무효 소송 엉망으로 하고 증거조사를 방해하고 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함부로 치는 이 법관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제가 청와대 특별감찰관 출신인데 대통령에 대한 특별감찰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무의미하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감시하는 권력들이 너무 많아요. 언론, 야당, 내부자. 그런데 법관은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친구들도 판사가 많은데 늦게 가도 아무도 뭘 안 해. 진짜 안 가도 뭘 안 해. 뭐 제 친구 중에는 없지만 어떤 판사는 그냥 재판 계속 미루고 추심만 해도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이런 거를 막는 거를 우리가 이참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이 무너졌고 법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는 유일하게 대법관들이 한 이 판결문, 이 형상기억종이 위에 쓰여진 이 엉터리 판결문 이 하나를 근거로 유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31일 날 아마 배포가 될 텐데요. 엉망입니다. 뭐 예를 들면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범죄자들이 이러한 증거를 남길 리가 없다. 살인은 있었지만 살인자가 지문을 남길 리가 없다.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걸릴 리가 없다. 이런 거를 판결문에 그대로 써놓고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이게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0건이 기각됐다고 얘기했는데 120건을 은폐를 한 겁니다. 법관과 함께 짜고.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번에 앞으로 제 재판도 그렇겠지만 이번 탄핵 심판에서 조재현이나 민유숙이나 천대엽을 불러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판결을 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왜 증거조사를 그따위로 했는지 국민 앞에 얘기를 해야 돼요. 대법관들을 불러 지금 대통령도 지금 옥에 갇히는 상황인데 대법관이라고 뭐 안 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네 눈에는 왜 이게 정상투표지로 보이더냐 이런 거를 얘기를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뭐 화웨이나 이런 것들 엄청난 그 입찰 관계 부분이 있고요. 뭐 양정철이 당교에 갔고 당교와 그 MOU를 맺었고 텐센트를 방문한 걸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2017년 때도 송영길 등이 중국을 방문한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통합선거의 명부가 이번에 계엄의 핵심이었죠. 이게 이제 선거 무효소송 단계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진짜 100명 단위의 그 건데 행안부상의 주민등록 시스템상으로 보면 100명 이상의 인구가 21명이었어요. 저 21명. 21명이었는데 통합선거명부에 그걸 까보니까 30명인 거예요. 9명이 더 늘어났네. 뭐 파주에 1823년생이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래는 행안부 주민등록 시스템을 기준으로 유권자가 결정이 되는데 유권자 명부하고 그 주민등록 시스템 명부하고 다른 거예요. 이 다르다는 건 결국 무엇이냐? 조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들이 몇 개만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이 통합선거의 명부가 정말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이 사전투표할 때 무선통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이게 사전투표록인데요. 대구 북구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2020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인의 유선 연락을 받고 관내 통신 장비를 유선에서 무선으로 취환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선으로 취환하라는 그런 문자를 집단 문자를 보냅니다. 무선으로 취환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사전투표 인원을 조작하기 위해서 무선 상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CCTV 가리기라든지 창간방해, 사전투표 부풀리기 이런 것들 곳곳에서 보고가 있었고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선관위 단톡방입니다. 이거 보세요. 저희 동별 사전투표자 현황 공개하지 말라고 하여 위의 현황사진 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왜 지워야 될까요? 숫자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조작한 게 들키니까 증거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곳곳을 그 과정을 쭉 따져보면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 본인 확인지예요. 이 본인 확인기 오류율이 몇 %냐? 10%예요. 10%. 10%로 말하면 1000만 명이 투표하면 100만 명이 이상하다고 이게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할 때 이상한 오류 반응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왜? 꺼놨거든. 꺼놓으면은 저렇게 중국 투표 여부가 괜찮은 거예요. 한 놈이 그냥 쭉 돌면서 투표를 해버려도 왜?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잖아요. 시흥시 고물상이 아니고 저 재활용 분실센터가 거기서 1만 8천여 명의 여권 신분증이 있는 외장하드가 발견됐습니다. 과연 그걸 가지고 뭘 했겠는가? 거기에 모기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엄청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전투표 부풀리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산으로 그냥 한 명 투표한 걸 100명이 투표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100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유권자가 아니라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 부풀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이나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감시를 하는 거는 실제 사람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겠죠.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게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궐선거 사람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선관위 놈들은 이 10%나 달하는 이런 기기를 쓰냐고요. 10% 이렇게 쓰면 오류율이 1%로 쓰는 거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나 되는 이런 기계를 쓰는 것은 결국에는 투표지 부풀리기를 위함이다. 그리고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시흥시 고물상에서 그때 조슈아 하면 되겠지 이런 분들이 발견한 투표지입니다. 이게 왜 고물상에 나왔냐 이런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선관위가 그날 저녁에 뭐라고 했냐면 시흥 고물상에 발견된 부유투표지는 경주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뭐냐면 국회 제출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국회에
여기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에서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발급 일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쭈르륵 나온 거예요. 이 QR코드는 몇 시 딱 이렇게 하니까 누가 썼다 이게 발견된 거죠. 이렇게 해서 경주 사전투표에서 쓴 사람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비밀투표 원칙은 없는 거죠. 그럼 또 한 번 더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야 이거 다 QR코드 있는데 누가 썼는지 다 알겠네.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추적하면 못 찾겠습니까? 당연히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모르는 척 하죠. 요거는 이렇게 금방 찾아놓고 이건 금방 찾아놓고 왜 제3의 장소에서 투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발견됐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투표지들은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당신 투표했는지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답을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바코드로 되어 있건 QR코드로 되어 있건 여러분들이 사전투표 딱 찍는 순간 여러분 투표 성향은 이미 전자개표에 통과하면서 바로 노출이 됩니다. 그 저장된 개인정보와 기표 성향, 그러니까 정치 성향을 바탕으로 여론조사할 때 그래 1번 찍은 애들만 싹 다 보내줘 이러면은 문재인 45% 이상 되는 거예요. 네? 윤석열 10% 이하 되는 거예요. 야 그것만 깨트려봐 이러니까 지금 막 구속됐는데도 50% 넘어가 버리잖아요. 자, 이런 사기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 5분 안에 정리.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주제 걸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갖고 일부러 앞부분에 좀 배치를 했습니다. 예, 부정선거. 제가 2023년 국정원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국가기관, 정보기관에서 보안점검을 했는데 참 점수가 31.5점이에요. 31.5점. 그 전 최하 점수가 44.6점이에요. 평균 점수는 81.9점이고요. 31.5점은요, 누가 들어가면 뚫을 수 있는 정도의 점수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대통령도 발언했는데 제가 이 말을 국가기관이면 기본은 할 줄 알았는데 이토록 형편없는지는 몰랐다. 이거를 보안점검을 해본 이 관리 감독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투표 결과를 쑥 바꿔버려요. 얘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계속 뭐 보안 시스템을 다 열어줘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열어준 결과가 31.5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얘들은 자기 보안 점수를 100점을 줬어요. 자체 평가 100점을 줬어요. 자기들한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자기네들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뭐 아무튼 형상 기억 조기도 발견하고 인형 생성 조기도 발견하고 색깔 변환 조기도 발견하고 이래가지고 우주 정복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 직원이 1200건이 규정 위반이다. 지난 10년간만 그렇습니다. 그 지난 10년간도 더 그럴 거예요. 더 그럴 거고. 그러니까 지금 3,000명이 지금 선관위 직원인데 그들 상당수가 오염된 불법 채용자들이고 그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무결성과 투명성을 핵심으로 하는 기관에 관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이런 기관에 맡겨주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 해체하고 닭가방이 쳐넣어야죠. 예, 이재명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싱하이밍한테 시에 뭐 이번에 이제 중국 애들이 그 많이 집회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죠. 이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설마 하다가 우리가 박 대통령을 탄핵시켜 버렸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밀번호 12345 중국 민원번호가 12345고요.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읽는 그 통치 시스템 번호가 12345입니다. 또 우연찮게 이재명의 총선 구호가 21349고 대선 구호가 21349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마터면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시스템의 비밀번호도 1, 2, 3, 4, 5예요. 1, 2, 3, 4는 좀 어려운데요. 1, 2, 3, 4 하면 엄청 빨리 돼요. 예. 이 종이가 이렇게 치매에 걸렸다. 예.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것의 본질은요, 빳빳한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원래는 뭐냐면, 이 사전투표는 이렇게, 예, 시간 제한이 있어서. 예, 사전투표는 이렇게, 롤치예요, 롤치. 롤치면은, 이렇게, 원형으로 돼야 돼요,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이게 마지막 재검표장, 부산 사흘 김철수 후보 재검표장입니다. 그때 재검표장에는 이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등장했습니다. 얘들이 드디어 마지막 가짜 투표지는 이 롤 용지에서 뽑은 거예요. 근데 그전 투표지는 어떤가? 여러분, 이거는 롤지에서 뽑은 게 아니죠. 롤지에서 뽑은 게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뭐 이런 게 두 줄 자국이 있고 이것도 가짜 투표지 근건데 그냥 뭐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본질은 롤에서 나왔다는 거. 롤에서 나오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형상보건특수제재를 말이 되나요, 이게? 이거 제가 다 찍은 건데, 이거는. 이렇게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대법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저 투표지 가져와가지고 한 달 동안 24시간 감시를 해서 표지는지 한번 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안 해.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진짜 그렇게 되는지. 다시 4, 5일 만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개항을 투표지 보면 거의 벽돌같이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들이 나왔으니까 4, 5일 만에 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표지는 한번 보자. 라고 해서 펴지면 우리가 승복을 깨끗이 합시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엎어버려야 되겠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인쇄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저 전국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계약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계약 특수조건이라고 이 계약 특수조건에 있는데, 그냥 뒷면이 투시되지 않는 정도의 투표지. 이 정도만 있지, 원상회복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원상회복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약간 좀 복원이 잘 되는 좋은 종이 이런 말도 없어요. 계약서에 보면 그런 말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1960년대 4월 17일 동아일보 1면에서 빳빳한 투표지가 부정선거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 변한 투표지들이 나왔죠. 색깔 변한 투표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안철수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근데 얘들은 뭐라 그랬냐? 인쇄 발급되기 전 사전투표지라고 해서 롤용지는 생산 시기, 보관 상태 등에 따라 변색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며칠 만에 변색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그냥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기표 용지가 실제로 재검표장에 발견된 기표 도장 컸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고 하느냐, 시간이 지나면은 기표 도장이 커진다. 진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대법관이 너희 승하면 끝나는 거니까, 국민들은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열받아가지고, 이놈들은 이게 색깔 변환종이라고 이제 제가 3종 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명 생성종이, 색깔 변환종, 형상 기억종이, 분야분들도 많아요. 이제 시간 되죠? 네네. 어쨌든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 그리고 중국 애들이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중국 애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요. 한 번도 접지 않고 빡빡하게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이렇게 투표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뭐 엄청나게 할 게 많은데,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거는 곱하기 2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은 사실을 전달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정도로는 안 되고 정말 여러분 손자, 아들, 딸 다 분노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라가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저 짱깨의 속국으로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좀 충격적으로 미국에 다녀와서 이제 11월 달에 말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알리고 윤 대통령을 좀 압박해서 수사를 좀 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갔는데 부정선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를 알리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국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한국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리고 명분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한국 정치인들이나 한국의 곳곳의 기득권들이 중국에 많이 장악됐다 보니까 친중파 반미 정서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제가 며칠 전에 제 그 유튜브에 사람들 올려봤더니, 혹시나 해서 올려봤더니 지금 몇만 명이 투표했는데 3만 6천 명 투표할 때까지 100대 빵이더라고요. 당신이 좋아하는 나라는 이랬더니 미국이 100, 중국이 0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반중 심리가 강하고 반친미 정서가 강하다는, 근데 그걸 잘 모릅니다, 미국인들은. 그래서 미국인들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좀 더 어필을 하면 충분히 우리를 도와줄 건 분명한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우리 국민적 대각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윤 대통령 많이 도와줄게라고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다만 윤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구속을 되는 상황을 만듦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예수작전 같은데,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국민들이 깨우칠 수 있다면은 그 또한 뭐 편한 길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서 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